액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는 게. 저도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이어서 까먹었어요. 와. 그런데도 또 이렇게 몸이 기억을 하고 움직이네요. 역시 몸은 안 그래봤는데 맞아. 몸이 기억을 하고. 몸이 똑똑해. 아, 이거 핀란드 때 또 크리스마스 여행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아, 크리스마스 여행을 실패하셨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네. 이번에 올해 초에 또 여행을 가게 올해 초? 이번 여행 네. 제가 갈 겁니다. 네. 기대하세요. 갑작스러운 포부. 그래서 지금 이게 핀란드 그건가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산타의 나라 핀란드였잖아요. 와, 근데 쉽네요. 이 배경은 뭐예요? 네, 다행히 쉬워요. 배경은 흰색이에요. 진짜? 흰색에다가 딱 이렇게 십자가만. 역대급 쉽다. 네. 일단 완성하고 보여주세요. 네. 안녕. 안녕.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 옛날 너무 오랜만에 집중을 해가지고 콧물 떨어졌어요. 옛날에 그 볼리비아 그릴 때보다 더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볼리비아요? 볼리비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국기 볼리비아 국기 그거 아닌가? 괜찮았나요? 작년 기억을 다 잊어먹었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새 마음. 작년 기억 다 잊었어요. 좋아요. 아 근데 올해 제가 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딱 했었는데 이제 지난 한 해를 딱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거 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네, 좋아요. 지난 기억은 우리 잊어버려요. 저 오영표의 기억 이미 잊었거든요. 이제 새해 줄게요. 그런 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 매서운. 자, 그럼 우리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요즘 국감 유행한다고 하니까 네. 조심하세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묻은 것 같은데 국기. 아니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주식해서 여행 가자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무입니다. 네, 나무 씨 이제 새해가 밝고 저희가 떠나는 첫 여행인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나무 씨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새해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네, 저 새해 계획 세웠습니다. 뭐죠? 제가 작년에 네. 5연승의 신화를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그 뒤로 그랬나요? 살짝 주춤했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좀 깨가지고 오. 한 10주 정도 연속으로 이겨보면 좋지 10주요?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네요.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5번 이기니까 이걸로 부족해요. 이제 아. 3번으로 부족해.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도원 씨는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요, 저는 좀 쓰리잡까지 생뚱맞긴 한데 저는 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피아노요? 네. 제 아. 로망이거든요. 피아노 배우는 게. 그래서 올해는 꼭 피아노를 배워보려고. 혹시 작년에도 그런 계획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세웠죠? 아니. 3주도 안 갈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음에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네, 좋아요. 네. 공약을 세웠어. 네, 나무 씨 이번에 가지고 오신 거 이거. 네, 그리신 거잖아요. 이거 저희가 네. 저번에 크리스마스 특집 때 했던 그렇죠. 제가 핀란드를 했었잖아요. 네, 산타의 맞아요. 나라였는데 그때 제가 안타깝게 또 지는 바람에 이거를 또 그려왔죠. 오랜만에 그리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쵸? 앞에 벌칙 영상에서도 맞아. 보셨겠지만 이게 힘들어 적응이 보여요. 안 되더라고요. 또 팔이. 저는 크리스마스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네. 저 어디로 갔다 왔더라? 네, 비엔나. 비엔나. 거기서 이제 캐롤 듣고 네. 운정화, 기정화 해가지고 네. 청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귀를 싹 찢어내고 왔어요. 갔다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즐거운 여행 그렇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첫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씨 캐리어 써셨죠? 캐리어 준비 끝났습니다. 네, 2018 주식해서 여행 가자! 액션!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귀여운 친구들이 네. 찾아왔어요. 싱글벙글 벌써 귀여워. 보기만 너무 해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얘는 다들 아시죠? 이 어렸을 때 그 꿈과 동심을 간직한 아, 네, 만화 달마시안. 영화에 네, 나왔던 그렇죠. 친구구나. 달마시안 강아지. 이거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진짜요? 대박이죠. 오, 잘 그리셨다. 그 되게 프린트한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뭐 글라스 데코 이런 거 지금 해보셨나봐요. 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 굳게 그리던 시절 그 실력을 세워서. 네. 아, 근데 자꾸 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꾸 여기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신경이 너무 쓰이는데요. 시선이 느껴지죠? 네. 시선 강탈입니다. 얘는 누구예요? 이 친구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네. 그 유명한 강아지 귀엽잖아요. 아, 그렇죠, 시바견. 그렇죠. 시바견이에요. 네, 뭐라고요? 시바견이요. 아, 네. 발음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가 무술년, 이제 황금 개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행 테마를 이 개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개의 준비를 고향. 해봤습니다. 네. 네. 나무 씨 이번에 이 시바견과 함께 네. 어떤 여행 준비하셨나요? 방금 욕하신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 데려온 이 시바견의 일본 강아지예요. 일본 네, 강아지인데 그렇군요. 로맨틱한 겨울의 지역 일본 홋카이도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이 홋카이도 하면은 원래 우동하고 온천 그리고 눈축제 이런 거 먼저 네.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시바견이 북반견 북반견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 북반견의 북반견이요? 성질이 뭐냐면 네. 자기 관리는 되게 철저히, 자기 네. 위생관리, 털관리 이런 거 철저히 하는데 사람한테는 좀 쌀쌀맞게 구는 그게 그런 좀 이렇게 북반견이에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시바견의 고향인 일본 홋카이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삿포로인데요. 홋카이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홋카이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때문에 일본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항상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삿포로 하면 유명한 게 맥주도 있지만 그 아. 눈축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이면은 특히 더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삿포로의 랜드마크 오오도리 공원으로 먼저 가보겠는데요. 오오도리 공원에 TV탑이 하나 있대요. 네. 근데 이 TV탑을 기점으로 삿포로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약 1.5km 정도의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공원의 중심에는 라일락 등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정원이 마련이 돼 있고요. 네. 또 화단과 분수 그리고 잔디밭 등이 나란히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맥주 축제가 열리고 겨울에는 눈 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그 전등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거. 그 네네네네. 일루미네이션이 열리기 때문에 삿포로를 관통하는 이벤트의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계절 언제 가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야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밤에 가도 또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활기차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원이 또 140년 전에 철저한 도시계획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오. 그런 방화벽의 역할을 또 해준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이제 일본은 또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삿포로에는? 여기도 가면 그 우동 거리가 있대요. 정말요? 우동 거리랑 라멘 거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맛있겠다. 그게 한 30개 정도 되는 그런 오. 가게들이 네. 작은 가게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늘어선 골목이 있는데 거기 어딜 가도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진짜요? 네, 본고장에 가서 딱 먹으면서 오. 생맥주 한 잔 딱 하면은 좋다, 겨울의 좋다. 그런 추위, 여행의 그런 힘듦을 다 녹여낼 수 네.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동 꼭 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일본 메이지 시대 때 이 메이지 천황이 만든 홋카이도 신궁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개척 삼신을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이 홋카이도 신궁 역시 신사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무슨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 네.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긴 하지만 네. 그 신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바로 신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규모도 훨씬 크고요. 조금 더 섬세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좀 절 같은 사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네. 해요. 우리나라의 절이 이제 불교적인 그런 종교적 색채를 조금 더 많이 띈다고 하면은 네. 이 일본의 신궁, 특히 홋카이도 신궁은 뭔가 일본의 전통 무속 신앙 같은 그 무속 신앙이요? 전통 종교 같은 느낌의 그런 색채를 더 많이 띠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궁으로 가는 길에 공원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마음껏 느끼면서 오. 또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건강한 같고요. 느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이 맞으면 이 안에서 전통 혼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왜 성당 같은 데 가도 그런 네. 성당식으로 결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일본의 전통 혼례를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새해가 됐으니까 가서 하나 해볼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오미쿠지라는 운세 뽑기 그런 이벤트가 아, 마련이 됐다고 운세 해요. 뽑기요? 네, 오. 우리나라도 절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얀 색깔 종이에 빨간 글씨로
올 한 해 그 운세를 담아놓은 글자가 적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뽑아볼 수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올해 운세 한번 딱 뽑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여행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게 나오면은 더 좋겠네요, 여행이. 네. 근데 뭐 거기 뭐 나쁜 게 있을까요? 설마? 하긴 그렇긴 하겠다. 그렇다, 다 좋은 거밖에 없긴 할 거예요. 나쁜 거 나오면 진짜 짱이네. 뭐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조용히 돌아오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여행지는요? 네, 다음으로 떠나볼 여행지는 오타루 운하입니다. 네. 이 오타루라는 게 작은 도시의 이름인데요. 운하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오타루 운하는 1923년에 홋카이도 물류의 거점으로 형성된 곳인데요. 1950년대 이후에 점차 사용 빈도가 줄게 되면서 매립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 항구를 보존해야겠다는 그렇죠.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산책로 같은 게 조성이 되면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를 타고도 둘러볼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운하 옆에 늘어선 그 몇십 년 전의 건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 여행을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또 느낀다고 합니다. 또 밤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쭉 우리나라 청계천이나 한강처럼 야경이 굉장히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이 배를 타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타루는 혹시 영화 러브레터 아세요? 네, 알죠. 오겐키 네, 데스까? 맞아요. 오겐키 데스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 영화의 촬영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이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는데 그 도서관으로 쓰였던 건물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 소액의 그 관광비를 내고 들어가서 안에 내부를 구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행 촬영지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때 대만 갔을 때도 마라손 촬영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를 꼭 들려가지고 영화의 느낌을 마음껏 또 느끼고. 이거 하고 오실 거예요? 오겐키 데스까 하고 그거는 오셔야겠네.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트레킹 코스 이런 거 넣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나무 씨가 이렇게 일본 여행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친구가 되게 흐뭇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너무 이렇게 집중 안 귀엽네요. 하실 거예요? 이러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여행지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럼 몇 박 며칠로 가실 건가요? 제가 4박 5일 일정으로 예정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항공권이 좀 싸잖아요. 일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가 돈을 조금 투자를 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으로는 40만 원짜리 항공권을 구매를 했고요. 숙박비로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그리고 식비가 40만 원, 관광비 10만 원, 기념품 20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 숙박비가 제가 왜 50만 원을 잡았냐면 그 료칸이라고 아시죠? 전통식으로 돼 있는 거. 네, 맞아요. 그 1인용 온천이 마련이 돼 있는 료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핀란드 가서 원래 사우나 이런 거 하고 오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가지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주식 공부도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 각국에서. 그리고 식비로도 또 제가 4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 와규, 또 최고급 와규가 또 홋카이도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또 그거 먹고 올 예정이고요. 이 기념품으로 20만 원 이번에 또 제가 많이 썼는데 기념품이 여기 아까 제가 오타루 운하 그 도시에 가면은 오르골 상점이 있대요. 진짜요? 네, 완전 그냥 한 3층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다 오르골로 차 있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거기 가서 오르골을 제가 사와가지고 와, 예쁘겠다. 그거를 또 선물로 드리려고 기념품에다가 2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뭐 돈은 컨대 드린다고 말씀은 안 했어요. 그래요? 누구한테 줄지는 모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번 여행 경비가 4박 5일에 17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아주 행복한 여행이,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으로 홋카이도로 떠나기 위해서 나무 씨가 모의 투자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 제가 투자한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이라는 종목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은 실제 투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DNG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의 광고 회사인 이노션이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181억 원, 영업이익은 363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조금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4분기 국내 광고 시장 회복이 더디게 진행됐으며 또 현대차와 기아차 국내 판매량이 저조하면서 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노션이 2015년 상장했던 이래 처음으로 인수합병에 성공하게 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북미 기아차 크리에이티브의 영업을 위해서 최근에 현지 영업 업체인 DNG의 지분을 100%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노베이션이
이노션이 이번에 인수한 D&G는요, 이 18년 동안 기아차의 광고를 대행해 온 업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아차뿐만 아니라 유니버셜 스튜디오랑 HBQ 그리고 잭인더박스 등 굵직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D&G의 실적이 이노션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이노션의 실적 역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에서 현지 업체를 아예 사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이게 굵직한 다른 기업들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네. 그런 업체를 삼으로써 이노션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네. 네,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국내 광고 시장이 조금은 부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올림픽이랑 또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국내 광고 시장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굉장히 성장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 현대차가 이번 올림픽이랑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이 됐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의 계열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 이노션 역시 광고 대행을 하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치 동계올림픽이나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리우 올림픽 때는 대부분 시차 문제가 좀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광고 효과가 예상보다는 좀 낮았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이나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저희가 광고 관련된 주식시장 내용을 살펴볼 때마다 네. 항상 평창 동계올림픽 이것만 기다리고 네, 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공식 후원사이니까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노션 언제 그리고 얼마에 사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 1월 3일 수요일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 주당 7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네. 23주를 모의 투자를 해서 161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잡은 예산이 총 170만 원이었으니까 이번에 네. 저는 모의 투자를 통해서 9만 원 정도를 더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9만 원 더 벌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지켜봐 주시고요. 네, 도원 씨는 이번에 어느 여행지 선택하셨나요? 네, 이 달마시안이랑 저는 같이 여행 떠날 건데요. 네. 달마시안은 되게 좀 어디가 원산지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대부분. 뭔가 그 애니메이션상의 이미지로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고급진 곳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진국의 고급지죠. 어딘가 이런 선진국의 느낌. 어딘가? 좀 약간 유럽 느낌 나지 않으세요? 아, 네. 뭐 그렇게 정하셨다면 답을 정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려야죠. 유럽이요, 유럽. 네, 제 이 달마시아는 네. 그 고대 그리스 조각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아, 진짜요? 역사가 오래된 동물이라고 해요. 네. 이 크로아티아에 달마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름 여기가 바로 비슷하구나. 네, 달마시안의 원산지라고 네. 합니다. 저는 이 달마시안과 함께 크로아티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로아티아 하면 가장 유명한 풍경이 이곳일 것 같습니다. 바로 두브로브니크인데요. 이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의 핵심 관광 도시입니다. 중세 후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성곽 도시인데요. 그래서 바다 위에 이렇게 성과 도시가 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그 성곽 안에가 구시가지라고 하는데 이 네.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아, 네.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구시가를 한 바퀴 도는 게 바로 성벽 투어인데요. 네. 아들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빨간 지붕들과 파란 하늘 그리고 바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중세의 역사를 간직한 구시가지는 길거리에 있는 흔한 기념품 가게 하나하나도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노천바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경치나 유적지들을 감상하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전망을 더 아름답게 보시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셔도 좋다고 해요. 그러면 바다와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정말 이게 예쁜 것 같아요. 통일성도 그쵸. 좀 있고 배들도 이렇게 조금 정갈하게 맞아요, 정렬되어 있고 맞아요.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그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유명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여행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다들 아실 이게 거예요. 성곽 투어 이런 거 굉장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쵸. 사색에 빠질 수 있는 좀 그런 맞아요, 기회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걷다 보면은. 성곽 많이 걸어보셨나봐요? 저 한양도성 걸어봤었어요. 한양도성. 우리나라에도 서울 이렇게 둘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걸어봤었거든요. 둘레길이라고 하죠, 거기. 둘레길도 아닌가? 있고 다른 한양도성이라고 불리는 곳도 따로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크로아티아의 명소는요, 바로 스플리트라는 도시입니다. 이 스플리트는 두브로브니크에서 살짝 위에 있는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바로 이 달마시안의 그 고향인가요? 고향이라고 할 수 아, 있죠. 네, 여기도 역시 아드리아해와 맞닿아 있는 관광 휴양지인데요. 기후가 따뜻하고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아서 활기 넘치는 관광 도시로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가 유럽 최고의 휴양지답게 항구에는 수백 대의 요트가 전박돼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루즈선이 와가지고 여행객들을 내려놓고 간다고 해요. 네.
이 바닷가 산책로에는 야자수들이 늘어서 있고요. 밤이 되면 야경과 함께 노천바를 즐길 수 있는 낭만의 항구입니다. 네. 또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부터 로마 시대 대성당 그리고 베네치아 고딕 스타일의 공회당, 고고학 박물관 등 다양한 유적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중해에 있는 도시 맞죠? 네, 이탈리아 맞죠. 옆쪽에 있는. 근데 네, 맞아요. 기후가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어떻게 야자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야자수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야자수가 있잖아요. 네, 따뜻한 그런 것처럼 따뜻한 그 네네. 지역이 따로 그런 지역이 따로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야외 그 노천 거기서 뭐 이렇게 네네. 커피 마시고 한다 그러시길래 겨울인데 그런 추천해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기 안 네, 따뜻한가? 또 따뜻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중해 근처다 보니까 올리브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봐서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세 번째로는 이 크로아티아의 마지막 도시, 바로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자그레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중세, 멋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도시인데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자그리아 여행의 매력 또한 작은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느긋하게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먼저 자그레브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자그레브 대성당이나 스톤게이트 같은 대표적인 유적지들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요. 또 나무 씨가 좋아하는 현지 시장. 네, 좋아요. 여기 돌라츠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네. 또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그레브의 중심지이자 번화가인 반 옐라치치 광장이랑 또 아기자기한 카페 거리인 트칼치체바 거리에서 쇼핑이나 음식을 즐기셔도 좋고요. 네. 또 올드타운과 뉴타운을 잇는 우스피냐차 케이블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네. 이게 탑승 시간이 1분밖에 안 되는 비웃으시는 거 네. 아니죠?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케이블카라고 네. 하는데 이것도 나름 묘미가 있겠죠? 네. 네, 이걸 타고 올라가면 자그레브의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크로아티아도 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엄청 많은 그런 관광지들이 있네요. 네, 도시들이 이렇게 그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되게 아기자기한 맛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크로아티아는 아무래도 좀 멀리 있다 보니까 5박 6일 동안 날짜를 잡았는데요. 네. 먼저 항공권은 120만 원짜리 골라봤고요. 숙박은 25만 원, 입장료와 관광비 이게 그 성곽 투어 할 때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식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해서 저는 5박 6일 동안 18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18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또 이번에 어떤 모의 투자를 하셨는지 어느 네.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산 종목은 펩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은 펩타이드 기반의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약들을 개발하냐면요. 전립선 암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등을 취급하는데요. 이 종목이 최근 증권가에서 추천 종목으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요. 또 이 기술을 그 바깥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네. 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랑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그 제약과 바이오 업종들이 엄청 상승세 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펩트론 역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또 이제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게 네. 그동안 노령화 이런 거 되면서 이게 또 맞아요. 굉장히 뜰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오송에다가 신공장을 설립을 할 거라고 해요. 네. 이제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오송 신공장을 완공해서 가동하면 이 원활한 임상 시료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오송 공장은 이 제품들의 임상 시료뿐만 아니라 향후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펩트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하나금융투자는 펩트론은 일종의 기술 CMO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 오송 신공장이 국내에 있는 신공장인 거죠? 그렇죠, 오송. 네. 그러면 이게 국내에 있으면 훨씬 더 그 생산 단계가 빨라지겠네요. 이거를 그렇겠죠? 또 이렇게 지시하는 거랑 바로 네. 생산하는 그런 손발이 딱딱 맞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임상 시험까지 쭉쭉쭉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번째로는 4번째로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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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 그럼 이 종목 이제 얼마에 투자를 하셨는지가 더 궁금한데요. 언제 얼마에 투자하셨고 얼마를 보셔야 되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1월 3일에 한 주당 6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26주를 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총 171만 원이 들었는데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80만 원이니까 저도 9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좀 비슷하네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2018년 무술년 첫 여행을 누가 떠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1월 9일 현재 시각 오후 2시 14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모의 투자하셨던 이노션의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시고요. 잠시만요. 저도 잠시만요. 떨리네요. 이번 안 쳐져. 올해 처음인데 난생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 들어요. 떨려요, 너무. 리셋됐어. 네. 자, 하나, 둘, 셋, 짠. 역시 가자, 가요. 좋아요. 가네. 심하게는 흐뭇해. 자, 지금 0.72%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어요. 주가 500원 오르면서 네. 69,700원에 현재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게 좋아할 게 아니었네요. 네. 저번 주에 많이 떨어졌나 보다. 나무 씨가 제가 7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한 주당 모의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막상 현재가 보니까 네. 300원씩 떨어졌네요. 좋아할 게 아니었어요. 빨간불로 사람의 안심을 시켜놓고서.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200원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 얼마 손해를 보신 잠시만요. 거죠? 제가 아까 봤던 거 300원으로 하면요. 네. 제가 모의 투자를 23주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300원씩 23주 하면은 잠시만요. 6,900원. 6,900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네. 300원씩 해가지고 원래는 9만 원을 버셔야 하는데 네, 이제 맞아요. 6,900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모의 투자했던 펩트론이죠. 펩트론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펩트론이 지난주에 진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를 막 탔나요? 저를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네. 진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하나, 둘, 셋. 네, 펩트론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0.15% 소개해 주시죠. 네,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15% 오르면서 현재가 65,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시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역시 떨어졌습니다. 역시 떨어졌어요. 네, 저도 떨어졌어요. 자, 얼마 떨어지신 제가 거죠? 66,000원에 샀죠. 네. 66,000원 샀는데 그러면은 900원 떨어졌네요. 네. 900원 떨어져서 제가 26주. 네. 그럼 저는 얼마를 손해를 봤을까요? 23,400원의 손해를 보셨습니다. 진짜요? 네, 꽤 많이 떨어졌네요. 와, 되게 차이 많이 난다. 얼마요? 다시. 23,400원이요. 23,400원.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9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23,400원을 손해를 봤네요. 네, 그러면 뭐 이번 주 결과는 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누가 덜 떨어졌느냐를 네, 그렇죠. 가르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네. 네.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 2018년 무술년 첫 여행. 이번 올해는 나무 씨가 첫 여행 스타트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5주 연속 여행 성공했었잖아요. 지난주요? 올해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 네. 그게 벌써 작년이라니. 맞습니다. 네, 나훈 씨 그러면 일본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한국에서 네.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드리는 미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로 13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369 특전이 있는 날이잖아요. 까먹고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일부러 보세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굳이 이긴 사람 입에서 치졸하게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넘어가는데. 다음 여행지는 제가 또 드릴 거고요. 네. 오르골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오르골. 네, 손기술 배우시고 피아노 배울 게 아니에요, 지금. 피아노를 배우실 게 아니라 요새 네, 기술 중요한 시대잖아요. 저희 공대생한테 나중에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DIY로 이렇게 DIY로? 오케이, 천원샵 오케이. 이런 데 가면은 살 수가 그럼 있거든요. 그때 우리 쓰던 눈스프레이 남았죠? 그걸로 네, 남았어요. 해야겠다. 네, 그럼 나훈 씨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한국에서 369 특전과 함께 다시 여행지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여행지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가요.
네.